자, 안녕하십니까. 장진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법인의 자동차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위주로 해서 자동차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개인사업자와 관련되는, 즉 복식부기 의무자와 관련되는 것도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좀 많이 질문을 하시냐면요. 첫 번째가 2024년도입니다. 1월 1일부터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가 자동차예요. 이건 반드시 연도적 번호판을 착용하게 돼 있는데 및 착용 시에는 법인의 모든 비용이 부인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서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차를 운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세 등으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이중제재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 차량이라는 게 얼마냐? 이 고가 차량은요, 우리 8천만 원인데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액 비용 부인이 되는데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 돼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3월달이나 5월달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미제출 시에는 내가 비용으로 쳤던 관련 비용에 대해서 1%만큼의 가산세가 오고요. 제출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1%만큼의 또 가산세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사업자 요거는 동일합니다. 체크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가세 공제 중에요, 구인승 승합차 있잖아요.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인승 승합차 공제가 되는 차량도 그럼 연도작 번호판을 착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8천만 원 넘어갈 경우에는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고가 승용차는. 자, 근데 만약에 주말에 유원지 등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 가끔가다 세무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입장에 좀 난감하죠. 자, 두 번째, 부가세 공제와 관련되는 많이 질문하신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차량도 있고,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부가세법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요,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가가 됐든, 운영 리스가 됐든, 렌트가 됐든 다 동일합니다. 개별 소비세를 내버릴 때는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법에는요, 그랜저나 소나타를 구입하더라도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거 아니에요. 운수업을 해요.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합니다. 또 자동차 임대업을 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소나타나 그랜저 등을 구입을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개소세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공제가 되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형 승용차입니다. 우리 보통 국민차라고 하는데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 경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진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토바이가 과연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법에서 볼 때는 오토바이가 배기량 기준에서 125cc의 내연기관이 있는 게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의사항이 또 물어보시는 게 이게 있어요.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데 경유는 공제가 되는데 휘발유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00cc 이하. 자, 오토바이, 이륜차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인승 승합차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전기 자동차도 똑같은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인승 승합차 좋습니다. 부가세법상으로는 세금을 끊더라도 차량을 구입을 하든지 렌트가 됐을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또 물어보시는 게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를 내가 운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행일지란 거를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건 법인 사업자가 됐던 복식부기임자 개인 사업자가 됐던 동일한데요. 1년 기준입니다. 차당입니다. 차당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업무용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1,500을 넘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운행일지를 쓰셔야지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1년이 1,500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만약에 내가 그랜저를 샀는데요. 소나타를 샀는데 7월 20일 날 취득을 하든지, 또 기중에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기중에 취득을 하거나 팔았을 경우에 취득을 한번 가볼게요. 7월 21일 날. 자, 취득을 했을 때 1년 기준이 1,500인데, 그럼 1,500을 똑같이 적용을 할 것인지,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월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주의사항이 이 1년에 1,500 금액에는요, 많이 관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1,500 사용 금액에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류비나 보험료나 이건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 세법상 용어 중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가 됐던 요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입니다. 몇 년? 차를 구입을 해서 5년 동안은 매년 균등하게 가치가 감소한다.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극단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1년에 1,500이라고 했는데 내가 1년 전에 올해 1월 1일 날 만약에 1억짜리 차를 구입을 했다고 칠게요. 벤츠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해버리면, 자, 이게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5년 동안. 5로 나누면 가치 감소분이 얼마가 되나요? 2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감가상각 하나만, 즉 보험료나 유류비, 자동차, 세금들 다 빼도, 자, 1,500을 넘겨버렸잖아요.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이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업무용 운행일지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참고사항으로, 자, 1억짜리에 대해서 5년 동안 제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2천만 원만큼 인정이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자, 법인세에서는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자, 고가 차량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가 와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요소 중에서 유류비나 보험료 빼고 가치 감소분인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연 기준으로 80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를 내가 사용을 했나요? 2천만 원을 썼잖아요. 그럼 800을 초과하는 1200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됐던 개인의 복식부기금자가 됐던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또 비용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장부에 기표는 됐지만 세금을 또 내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사용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재가 없으면 얼마냐? 자, 800에 맞춰야 되잖아요. 800 이상은 감가상각과 비용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기준에 그랜저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냐? 취득가가 4,000일 때입니다. 취득가가 4,000일 때 5년으로 나누면 얼마 하나요? 800이. 네, 그랜저 가격에 2016년도에 맞췄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차 가격도 확 올라갔죠. 근데 개정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 구입을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1,500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운행일지를 쓰고, 두 번째는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연 800 넘어가는 거는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또 사이드로 좀 설명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운행일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복식분 의무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요. 공동사업자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차가 한 대면 상관이 없어요. 두 대부터 문제가 됩니다. 올해 2025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올해까지예요. 자, 관련 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50% 업무 사용 비율로 50%만큼은 그래도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 복식에 대해서. 단 예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쓰시고 또 보험에도 가입을 하셔야 돼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무조건 임직원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해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의 임직원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개인적인 직원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통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유류비라든가 주차비라든가 그다음에 톨게이트 사용비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되지만 차 자체와 관련되는 명의와 관련되는 나가는 비용도 있겠죠. 세금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명의 이전 비용과 관련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테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사버리면 뭐 계산서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공제가 되는 차량도 있고,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 내가 이제 차를 구입을 하는데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비사업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트럭을 양도를 한다거나 소나타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양수인인 신설법인이나 개설법인은 첫 번째 문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 비사업자,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건 명의 이전을 합니다.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러면 나는 장부에 자, 그 취득 원가만큼 장부 계산을 하고 비용처를 합니다. 비용처를 하고 그 차량이 제가 말씀드린 1000cc 이하 경차라든가 구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유지비용 들어가는 것도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내가 이제 차를 사장님들 또 많이 물어요. 그냥 차를 사는 게 좋냐? 아니면 리스, 운영 리스로 가는 게 좋냐? 렌트로 가는 게 좋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법상으로 일단은 자가로 구입을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또 렌트도 똑같아요. 리스하고 렌트도 임대료 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차를 구입을 하거나 렌트와 관련되는 거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리스 중에서 운영 리스하고 금융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는 기본적으로 자, 차량을 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리스인데요. 운영 리스는 자, 요거는 면세, 금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를 끊습니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단 세법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구입을 할지, 리스를 할지, 그 다음에 렌트를 할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오는데, 제 생각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차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고가의 차량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액이 굉장히 민감해요. 영업적인 면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리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렌트가 이제 하나 남은데 이 임대료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세금이 끊어줄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은요, 보험이 있죠. 사고 나더라도 렌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막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업무용으로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자, 렌트로 해서 소형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렌트 같은 경우는 하허호잖아요.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실습을 차리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그럼 뭐예요? 렌트도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승합차 같은 경우를 구입할 때는요, 자가가 됐든 렌트가 됐든 세금만 고려를 한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도 좋은 선택지가 자, 세금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하하호호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실속을 찾고 그냥 오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차량 구입이 저는 선택을 한다면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